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 64번째 샷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 대회가 지난해에는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좀 그래도 예년 수준처럼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스터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4월에는 첫 주에는 마스터즈가 진행을 하죠. 골프 대회는 다른 운동 경기랑은 좀 다르게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해요.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반 관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골프에서는 갤러리라고 합니다. 마치 갤러리가 어디서 쓰이냐면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화랑에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을 이 로프 바깥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실제 골프 경기를 구경하러 가면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로프를 이렇게 쳐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잡지 이름이 인사이드 더 로프라고 해서 로프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잡지도 제목을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제 갤러리가 고의로 선수들의 공을 건드렸을 경우에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일반적으로 갤러리가 없죠. 하지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갤러리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갤러리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 갤러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볼이 이쪽 카트길이나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왔을 때 그 공을 잡아서 이렇게 던졌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주니어 선수들 대회할 때 학부모들이 좋은 자신의 치는 아들이나 딸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공을 쳤던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니어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갤러리로 학부모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갤러리가 고의로 일부러 공을 건드렸을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요. 2019년 전에 골프 규정 중에 구괴자라고 있었어요. 구괴자. 지금은 안 쓰는데요. 구괴자. 이게 뭐냐면 아웃사이드 에이전시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2019년 이후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구괴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바깥에 있는 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괴자라고 하는데, 2019년에는 outside influence, FLUNC. 그래서 바깥쪽의 그냥 영향, 외부 영향이죠. 뭐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구계자라는 말을 안 썼고, 구계자라는 말도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떠한 장소의 바깥에 있는 사람, 약간 좀 한국식이 아닌 좀 약간 한자를 좀 억지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 맨 처음에 룰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이후에는 outside influence라고 해서 외부의 영향, 구계자랑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실제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외부의 영향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 플레이할 때 플레이하는 사람과 관련된 거는 플레이하는 사람, 플레이어랑 캐디가 이제 같은 편이 되고요. 실제 이 두 선수와 캐디가 이용하고 있는 물건까지도 실제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닌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자의 사이드 쪽, 소위 얘기하는 인사이드 쪽을 얘기할 때는 속한 사람과 사물인데요. 사람은 자신과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캐디가 되겠고요. 실제 사물은 카트도 이렇게 밀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죠. 보통은 이제 선수들은 타진 못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카트가 탈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또 이제 장비라고 또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퀴먼트라고 장비라고 있는데요. 이 장비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비란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가 사용하거나 착용하고 있는 또는 들고 있는 운반하는 것들을 모두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무래 있죠. 이 벙커에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고르는 고무래처럼 코스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물체는 일반적으로는 선수에 속하지 않지만, 플레이나 캐디가 들고 있거나 운반할 때 또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장비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디와 플레이어가 직접 타거나 갖고 다니거나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아웃사이드 인플루언스라고 보는 물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은 어떻게 그 플레이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조항이 9-6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이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할 때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페널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쳤는데 그 공을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되어 있는 지점이든 움직인 지점이든 간에 그 공을 뭐 무심코도 할 수 있죠.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캐디가 그 갤러리가 내 쪽으로 오니까 이거 그냥 하나 내가 집어서 가져가야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뭐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예전에 로리 맥길로이가 친 공이 갤러리에 그 옷 상의 주머니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고요.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을 집어서 어디로 던졌거나 발로 찼거나 그 공을 집어서 어디 갔다고 하면 그 공을 집은 그 시점이 있는 지점에서 직하방 쪽으로 해서 드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리플레이스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가 구제받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따른 룰에 의해서 그 구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플레이어의 볼은 공을 발견했든지 또는 만약에 그 물에다 던졌을 수도 있고 맞고서 어딘가에 그 발로 차여서 어딘가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을 잃어버릴 때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갤러리에 그냥 무심코 맞았을 때 참 위험한 일이긴 한데요. 공이 날아왔는데 대단히 많은 운집되어 있는 갤러리 쪽으로 공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갤러리를 딱 맞았을 때는 이건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이 갤러리를 맞고 아웃사이드 인플루언스 쪽에 어떤 물체를 맞고 또는 사람을 맞고 최종적으로 멈춰져 있는 위치에서 공을 플레이해도 됩니다. 예전에 마인드 골프가 봤던 중계 중에 타이거 우즈가 친 볼이 그린 쪽으로 안 가고 그린 사이드 벙커 그 옆쪽에 갤러리들이 앉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간 공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그린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린 사이드 벙커가 있었고 갤러리들이 여기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근데 공이 날아와서 이 갤러리 쪽으로 날아갔고요. 갤러리에서 어떤 분이 어딘가 맞고 공이 이 벙커 쪽으로 떨어졌어요. 대단히 큰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갤러리가 안 맞았으면 이쪽 숲 쪽으로 더 들어가서 상황이 안 좋았을 텐데 여기 맞고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올려서 파세이브를 샌드 세이브를 해서 파세이브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에다가 사인을 해서 또 선물도 주고 선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기념품 같은 거죠. 레어 아이템이죠. 주고 아마도 나중에 또 다시 연락해서 그 문제가 없었는지 아마 물어봤을 것 같고요. 실제 갤러리가 다쳐도 이 선수에게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마도 많은 선수들은 끝까지 케어를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처럼 일반적으로 갤러리 맞고서 고의로 움직인 것이 아닌 것은 최종적으로 멈춘 위치고 만약에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 공을 고의로 어떤 액션을 했던 아웃사이드 인플루언스를 줬던 그 지점에 리플레이스라고 드롭하고 플레이해도 된다는 겁니다. 리플레이스죠. 드롭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갤러리가 고의로 움직인 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갤러리는 혹시나 나중에 가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 또 자신의 공도 플레이 중에는 만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는 그런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